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하반기를 앞두고 이 소형 건설 장기 분야의 강자죠. 두산 밥켓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 자체가 아직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두산 밥켓을 보면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당장 2분기 실적만 봐도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딜러 재고 수준도 보면 한 4개월에서 4.5개월, 그 정도면 꽤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실적 자체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연초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 소형 장비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하거나 줄어드는 추세는 맞아요. 아, 수요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네, 미국은 잘해야 보합, 아니면 1, 2% 감소. 유럽은 그거보다 더 안 좋아서 한 자릿수 중반대 감소까지도 봤었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딱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높으니까 특히 미국 주택 경기가 좀처럼 힘을 못 받는 게 제일 큰 부담이죠. 건설이 좀 활발해야 이런 장비도 잘 팔릴 텐데 말이죠. 맞아요. 금리 영향이 크죠. 네. 거기다 하반기에 또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불확실성까지 생각하면 매출은 비슷하게 유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생산량 조절까지 들어갔었으니까요. 네네. 그런 어려운 점들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멕시코 신공장 증설권 있잖아요. 아, 네. 멕시코 공장. 이게 내년 초 완공해서 상반기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수익성 더 좋은 산업 차량,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들 계획인데 이게 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거든요. 산업차력 강아지. 그렇죠. 북미 시장에 더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전략인 셈이죠. 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당장 브랜드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품을 같이 산다든지 연구개발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비용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도 괜찮아요. 순이익의 40%를 돌려주고 최소 배당금도 연간 1,600원으로 딱 정했잖아요. 이건 꽤 적극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멕시코 공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내년에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생산 효율, 소위 말하는 수율이 원하는 만큼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네, 보통 그런 신공장은 안정화되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빨라야 2027년 말, 그따쯤 되어야 완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장기 투자이긴 한데 당장의 실적 개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현대와의 합병 시너지도 주로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하고요. 각자 브랜드나 딜러망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걸로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거나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 공급 문제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봤는데 이게 3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아, 계약 기간이 있군요. 네, 이게 계속 연장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산바켓이 워낙 큰 고객이고 엔진 설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서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경쟁사 움직임은 어떤가요? 경쟁사인 존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하고 구조 조정하면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비를 해왔어요. 그런 점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가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대형 장비 회사들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쟁 끝나고 실제 자금 조달되고 또 새 장비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그 주변 국가들 중고 장비가 먼저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신규 장비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 두산바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작으니까요.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이 좋아져서 중국 업체들이 막 해외로 덤핑 수출하는 거 있죠. 그게 좀 줄어들면 반사이익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산버켓이 현재 시장에 좀 둔화되고 또 관세 문제 같은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 공장 투자라든지 유럽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획기적인 실적은 금리가 언제 내릴지
또 시장 수요가 언제쯤 회복될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멕시코 공장도 짓고 내부적으로 효율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어쩔 수 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야 하는 부분의 경계가 어딜까? 이 점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